자, 뉴스 읽어주는 남자 10월 12일 금요일입니다. 국정감사도 요즘에 하고 있고 그렇게 있는데, 저번에 한번 뉴스 읽어주는 남자에서 다뤘던 황교익 선생의 어떤 국민들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 한번 다뤘었는데, EBS의 방송에 출연을 해서 황교익 선생이 또 한번 백종원을 저격하는 발언을 합니다. 제가 저번에 이제 황교익 선생에 대해서 다룰 때 백종원에 대한 자격지심이 있는 것이 아닌가 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때 이제 유튜브에 댓글이 홀스 형은 너무 백종원 편파 아닙니까? 라는 댓글을 봤어요. 10월 11일에 방송된 EBS1 질문 있는 특강쇼 빅뱅에 출연해서 맛이란 무엇인가를 주제로 강연을 하던 중에 단맛 중독성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면서 어린이들이 단맛에 노출이 너무 많이 돼 있다, 단맛은 중독이 되는 쾌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텔레비전에 좀 뚱뚱한 사람이 나와서 컵으로 설탕을 막 퍼넣는다, 그러면서 괜찮아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러면서 구세주가 나타난 거다. 이때까지 설탕에 대한 스트레스를 한 방에 날려줄 구세주, 이때까지 공공매체에서 설탕을 퍼넣으면서 괜찮아요 한 사람이 없었다, 최초의 사람이다, 이런 멘트를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저뿐 아니라 많은 시청자들, 국민들은 이 사람은 정말 백종원이라는 사람한테 자격지심이 있구나,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죠. 문제는 황교익이 얘기하는 거에 공감을 받을 수도 있어요. 설탕은 몸에 해롭다라는 것은 이미 과학적으로 증명이 끝난 거기 때문에 설탕을 많이 먹는 건 몸에 좋지 않다라는 거는 사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리텔에서 설탕을 넣을 때 과도한 CG로 논란이 됐었던 것도 사실이고, 그 이후에 백종원의 방송 프로그램들을 보면 항상 설탕에 대해서 얘기할 때 자기는 이만큼 넣는데 입맛에 맞게 조절하세요라는 설탕에 대해서 굉장히 노이로제가 있어요. 백종원 집밥 백선생 이런 프로그램도 보면 설탕을 많이 넣지 않으려고 신경을 쓰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설탕은 입맛에 맞게 더 넣으실 분은 더 넣고 덜 넣으실 분은 덜 넣고, 이런 멘트를 꼭 섞죠. 취향에 따라서 이런 멘트를 꼭 넣습니다. 문제는 황교익이 백종원을 저격하는 이 말이 아예 어불성설이냐? 그렇진 않을 수 있어요. 네,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설탕을 조금 먹는 게 건강에는 좋으니까. 문제는 왜 이런 멘트를 하는 황교익 선생에게 대다수의 국민들이 짜증을 내느냐면 바로 내로남불의 전형이기 때문이에요. 본인은 떡볶이는 저급한 음식이다, 맛없는 음식이다, 떡볶이 CF를 찍고, 라면은 나쁜 음식이다 하고 안성탕면 CF를 찍어요. 누가 누구를 저격을 하느냐라는 얘기가 바로 튀어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바로 누가 누구를 저격을 하느냐, 그냥 본인의 이야기를 하면 돼요. 설탕은 줄이는 게 좋습니다 하면 끝나요. 근데 거기에 굳이 백종원을 까내리는 멘트를 할 이유가 있느냐. 백종원은 백종원의 길을 가면 되고 황교익은 황교익의 길을 가면 되잖아요. 황교익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위한 이야기를 하면 되는데 왜 계속해서 백종원을 저격하는 멘트를 자꾸 하느냐. 여기에서 많은 시청자들과 국민들이 짜증을 내는 거죠. 뭐 불고기가 일본의 야끼니쿠에서 왔다라는 이야기, 제가 알기로는 일본의 야끼니쿠가 우리나라의 고기 구워 먹는 문화에서 간 거라고 알고 있는데, 불고기가 야끼니쿠에서 왔다? 모르겠어요. 저도 뭐 사실은 어디선가 들은 얘기니까. 여러분들이 뉴스 읽어주는 남자를 보면서 고개를 끄덕이고 이런 부분이 있지만, 저도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 저도 여기저기서 긁어 모은 자료들과 정보들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백장이 날 봐주지 않는 걸. 그래서 제가 어젠가 주식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유튜브 댓글을 보면 주식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으로만 얘기하지 말아라. 잘 모르면 이런 좋은 영역도 있다. 그래서 유튜브 댓글 같은 것도 제가 전부 다 읽거든요. 염천교 같은 경우, 염천교 홈페이지에 올라오는 유튜브 댓글은. 왜냐면은 뭐 그렇게 댓글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항상 유튜브에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한테 감사하게 말씀을 드리고, 관심 가져주신 분들한테 감사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황교익의 이 방송을 보면서 저는 이 사람은 정말 백종원에 대한 자격지심이 있구나, 그렇게 보여요. 본인은 아니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아니면 굳이 자꾸 언급할 필요가 없어요. 본인은 본인 이야기를 하면 되고 백종원은 백종원의 이야기를 하면 돼요. 그거에 따라서 선택은 시청자가 하는 거죠. 국민들이 하는 거예요. 음식에 대한 선택, 맛에 대한 선택은 시청자들이 하는 거죠. 그리고 본인이 그렇게 국민 건강을 위하였으면 라면 CF, 떡볶이 CF 이런 거는 왜 하셨냐는 거죠. 먹으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소신이 있으면 그런 것도 하지 말았어야죠. 근데 자본주의에서 영리활동을 하고 유명해서 CF를 찍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럼 하셔도 돼요. 그럼 하셨으면 이렇게까지 오버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라면에 대해서도 우리나라 라면이 너무 짜다. 근데 아니다. 일본 라면이 더 짜다. 우리나라는 나트륨을 줄이기 위해서 라면 업체에서 엄청나게 많은 고민과 연구를 지금도 하고 있다. 일본은 국물을 우리나라처럼 다 먹는 문화가 아니다. 뭔 소리냐? 일본은 라면집 가면은 맨 마지막에 국물을 다 마셨을 때 감사합니다라고 그릇에 표시까지 해놨는데, 그것도 사실이 아닌. 일본 사람들도 국물 다 먹습니다. 그리고 짜죠. 일본 라면이 짜요. 그러니까 확실하지 않은 정보를 너무 확실한 것처럼 얘기하는, 그러니까 제가 뉴스 읽어주는 남자에서 여러분한테 전해드리는 정보는 정말 우리가 유튜브에서 넘쳐나는 가짜 뉴스의 일부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이 모자라기 때문에. 제가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냥 이것저것 관심이 많아서 여기저기 잘 찾아보고 그 중에서 사실로 확신할 만한 이야기들만 하지,
이게 확실하게 사실이다 라고 얘기하기는 저도 100%는 아니에요. 그래서 댓글 보고 틀린 부분에 있어서는 또 저도 찾아보고 정정을 하고, 뭐 막걸리 관련돼서 황교익이 한 얘기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은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유튜브 댓글 달아주신 분들이 있어서 그 기사도 보고 그게 최대한 진실에 가까워지려고 이제 보죠. 그 대신에 열어놓죠. 나는 확실하게 뭐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아무튼 제가 그때도 얘기했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삼겹살을 먹게 된 이유가 등심, 안심, 맛있는 부위를 일제시대 때 일본이 다 가져가서 남는 부분이 삼겹살이어서 우리나라가 삼겹살을 먹기 시작했다라는 주장을 알쓸신잡에서 하는데, 그거에 대한 근거를 얘기를 안 해줘서 저는 그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얘기하지 않아요. 모르겠어요. 그럴싸는 하다. 그래서 얘기 나오는 게 지금 만물이 일본선이고, 뭐 일본이 전부 다 불고기도 일본에서 넘어왔고, 우리나라의 그 궁중 음식은 다 친일이고,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점점 황교익이라는 이 분이 대중들의 신뢰를 잃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감지가 됩니다. 한 가지만, 그러니까 뭐 어쨌든 황교익 선생도 지금 엄청 스트레스 받을 거예요. 이제 악플에 시달리고 공격받는 게, 저도 보면 뭐 인터넷 방송 한 13년 이렇게 하면서 많이 경험해봐서 아는데요. 이게 악플 공격을 당하면요, 사람이 이성을 잃어요. 제가 그때 생긴 불면증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때 생긴 불면증이 아직도 있는데 안 고쳐져요, 불면증이. 근데 이분도 지금 제정신이 아닐 거예요. 저는 많죠, 악플 공격당한 적 많죠.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시작할 때 너무 악플을 당하지 않고 홀가면 사살 이러면서 출발한 사람이어가지고 약간의 악플에도 되게 충격을 받았어요. 정말 이성적이지 못할 거예요, 이분. 에이, 란 이럴 때는, 그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전이 훨씬 힘들었어요. 성장통식이 그땐 조금 힘들었는데 훨씬 그 전에 리그 오브 레전드 전이었어요. 전. 라는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그때는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걸로 뭐 스트레스도 아니죠. 어떻게 보면 훨씬 더 심하게 저에 대해서 비난을 하고 비판을 해도 지금은 좀 덜한데, 그때는 약간의 이 공격으로도 제가 엄청 힘들었어요. 사실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서 이분도 아마 그런 정신 상태일 확률이 매우 높다. 매우 높다. 그래서 좀 이성을 되찾으시고 본인의 전문성을 좀 더 살리시고 남의 얘기를 자꾸 끌어오지 마시고 본인의 이야기를 하시면 저는 충분히 칼럼니스트 전문가로서의 입지를 다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대중들이 얘기하는 이런 근거가 부족한 주장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팩트 체크해 주시고, 우리가 일일이 다 그거를 팩트 체크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전문가가 아닌데. 그래서 맞아요. 지금 전 국민적인 악플을 지금 받고 있어서 멘탈이 정상일 수가 없어요. 이럴 때는 제가
먼저 경험해본 사람은 이렇게까지 뭐 온 국민의 악플을 받아보진 않았지만 이럴 때는 뭐냐면 대중들하고 연을 한번 끊어줘야 돼요. 스마트폰도 쓰지 말고 인터넷도 쓰지 말고 안 그러면 멘탈이 안 돌아와요. 악수를 계속 둡니다. 악수를 계속 두게 돼요. 사람이 바보처럼 악수를 두고 그거에 대한 해명하느라고 또 다른 악수를 두고 또 다른 악수를 두고 몇 달 뒤에 돌아보면 이불킥해요. 제가 다 해봤습니다. 제가 다 해봤어요. 제가 다 해본 거예요. SNS 하지 마시고 한교익 선생의 멘탈 치유 개인적으로 응원하겠습니다. 뉴스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